임미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CBS 아침 뉴스 임미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오후 출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방법에 관한 북미 간의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북한이 이번 주 풍계리 핵실험장 폭발을 예정대로 실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이 댓글 조작 의혹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 씨를 대선 전 수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 야당 의원 2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낮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정상회담 의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1박 4일의 일정으로 오늘 방미길에 오릅니다. 한미 정상은 어제 전화통화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방미길에 오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입니다. 잘 나가던 남북 북미 관계가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난기류를 만난 상황이어서 두 정상의 만남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진짜 의중이 뭔지를 전달하고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이 일방적인 핵 폐기만을 요구하는 미국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 체제 보장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간 절충점을 찾도록 하는 게 문 대통령의 방미 목적입니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중점적이고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배석자 없이 진행되는 단독 회담부터 진행되고 이어 확대 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이 이어집니다. 문 대통령은 방미를 하루 앞둔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약 20분에 걸친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질문을 하고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본 결과를 토대로 답을 하는 형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전화통화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향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CBS 뉴스 강혜인입니다. 최근 한미 양국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북한이 이번 주 풍계리 핵실험장 폭발을 예정대로 실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성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등을 폭파하겠다고 예고한 날짜는 수요일인 23일부터 25일 사이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방송사와 통신사 기자 8명으로 구성된 남측 취재진 명단을 아직까지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위한 준비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북한은 일부 외신 방송사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기자단을 수송하기 위해 원산 길쭉한 낡은 철로를 보수하고 열차 시험 운행도 실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는 북한이 갱도 폭파 장면을 관측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맞교환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에 큰 변화가 없는 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방침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김상기 통일정책연구실장입니다. 북한이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먼저 보여주는 핵실험장 폐기고 큰 틀에서 변화가 없는데 북한이 그걸 안 할 이유가 없고 통일부는 판문점 연락사무소 업무가 시작되는 오늘 오전 9시에 우리 취재진 명단을 다시 통지할 예정이어서 북한의 수용 여부가 주목됩니다. CBS 뉴스 도승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인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 김모 씨를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박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드루킹을 만난 적이 있다는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의 자진 신고를 접수한 건 지난달 20일입니다.
6.13 지방선거 경남지사에 출마한 김경수 전 의원이 댓글 조작 혐의로 체포된 드루킹 김모 씨와 기사 댓글 지시 여부를 놓고 한창 진실 공방을 벌일 때였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자체 조사 결과 20대 총선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대선 직전인 지난해 2월까지 모두 4차례 드루킹을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송 비서관이 드루킹을 수차례 만난 것은 맞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말했습니다. 첫 만남은 20대 총선에서 자신을 도왔던 자원봉사자이자 경제적 공준화 모임 회원을 통해 이뤄졌고 드루킹과 함께 김경수 전 의원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을 포함한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대선 직전 자택 인근 호프집에서 2차례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송 비서관은 경공모로부터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소정의 사례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송 비서관이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과 대선을 전후해 부적절한 청탁 등을 주고받았는지 집중 조사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송 비서관이 문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대선 전 댓글 조작 전반으로 사안을 확대하려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여야가 주말 내내 진통을 겪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오전 열립니다. 본회의에서는 추경안뿐만 아니라 드루킹 특검법과 야당 의원 2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함께 처리됩니다. 김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파행을 빚으며 2차례나 연기된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어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증액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제출된 지 46일 만에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감액된 금액과 비슷한 수준에서 증액을 결정하면서 정부가 당초 제출한 금액보다 200억 원 깎인 3조 8,8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윤우덕 예결위 간사입니다. 감액 규모는 10% 이내 정도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재원은 다 대부분 고용위기 지역에 재투입되었다. 거기에 증액되었다. 야당에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장한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예산을 상당 부분 깎았습니다. 반면 조선업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 통영, 거제 등 고용위기 지역 지원 금액과 보육교직원 충원 예산 등은 늘렸습니다. 오전 10시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예결위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추경안과 특검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는 추경안과 함께 이미 여야가 합의한 드루킹 특검법도 처리됩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검 임명과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특검의 수사는 6.13 지방선거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일 먼저 표결에 붙여집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별세하면서 아들인 구광모 상무가 사세 경영을 시작합니다. 구본무 회장의 와병 이후 그룹 경영을 맡아왔던 구본준 부회장은 장기적으로 분가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자입니다. LG의 4세 경영은 내일 구본무 회장의 발인과 일주일 뒤인 29일 임시 주주총회부터 시위가 당겨집니다.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LG 사내이사로 추천된 구광모 상무가 지주회사로 자리를 옮기고 지위가 조정되면서 4세 경영은 본격화됩니다. 구광모 LG오는 주력 계열사를 맡고 있는 부회장 6명의 보좌 속에 항해를 위한 닻을 올립니다.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분 조정도 시작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 지분 6.23% 외에 구본무 회장의 지분 11.28%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주식의 상속은 사망 전후 2개월씩 4개월 평균가를 기준으로 하고 특수관계인 주식은 20% 할증이 붙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구본무 회장의 주식 가치는 1조 8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상속세를 50%로 계산하면 1조 원 가까운 세금이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몇 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도 있고 주식 등 현물로 낼 수도 있지만 구상무는 분할 납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광모 출범과 함께 그동안 LG를 대표해왔던 구본준 부회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경영권이 바뀔 때마다 형제들이 분가해왔던 전통을 구원준 부회장은 이번에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용문입니다. LG 구본무 회장의 빈소는 비교적 조용하고 간소했습니다. 구 회장의 유족은 생전 고인의 뜻에 따라 비공개 가족장을 치르기로 하면서 공식 조문과 조화를 사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의 발길은 이어졌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오늘 출정식을 갖고 훈련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공수 핵심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신태용 감독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월드컵으로 향하는 신태용호가 오늘 닻을 올립니다. 축구대표팀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모인 뒤 공식 출정식을 진행합니다. 다음 달 3일 전지훈련지인 오스트리아로 출국하기 전 두 차례 국내 평가전이 있지만 대구와 전주에서 열리면서 특별히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출정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출정식 후에는 파주로 이동해 본격적인 월드컵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후 28일 대구에서 온두라스, 6월 1일 전주에서 보스니아와 평가전을 치른 뒤 최종 23명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부상입니다. 수비수 김민재가 부상으로 월드컵 출전이 좌절된 가운데 공격의 한 축인 권창훈도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해 월드컵 출전 꿈이 무산됐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주로 활약한 권창훈은 신태용 감독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였습니다. 스트라이커도 갈 수도 있고요. 측면 미드필더 갈 수도 있고 안으로 들어온 볼란치 역할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28명 명단에 오른 이승우와 문선민 등의 활용 또는 지동원의 합류 등 여러 대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신태용 감독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동욱입니다. 검찰 수뇌부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논란은 전문 자문단의 결정으로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조직 안정과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모 기자입니다.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한 전문 자문단 결론이 나온 직후 문무일 검찰총장은 곧바로 문제점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정당한 수사 지휘라는 자문단 결론으로 정당성을 확인했지만 사태 수습과 조직 추스르기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시대에 맞지 않는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일선 수사단과 의견이 충돌할 때 상명하복식 결정을 강요하기보다 합리적인 조율이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는 뜻입니다. 이미 시행 중이지만 활용이 미미한 이의제기권에 대해서는 더욱 세분화한 절차를 마련하라는 추가 지시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독일 연방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은 상사의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도 유지될 경우 다시 윗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해 명령을 수행하되 책임이 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일선 수사검사가 자신의 의사를 기록으로 밝힐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가올 정기 인사에서는 조직 안정을 꾀하는 탕평 인사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 전문 자문단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점은 문무일 총장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천문학적 규모의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어떻게 추산하는지 또 왜 북한에만 자원이 편중돼 있는지 홍재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추정치는 전문기관에 따라 2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광물자원공사는 3,200조, 지질자원연구원은 3,700조 원으로 추산하는 반면 북한자원연구소는 6,700조, 현대경제연구원은 무려 7,000조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쿼츠는 7,500조 원으로 액수를 더욱 높였고 일각에선 1,000조의 10배인 일경이란 숫자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공통의 자료로 삼는 것은 북한이 1988년 발행한 조선지리전서입니다. 같은 자료를 갖고 분석한 것이지만 30년 전의 북한 데이터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를 놓고 가중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북한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제 그걸 북한이 탐사를 많이 해서 그 매장량이 확정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북한은 그 경제적 가치, 지하자원에 대한 가치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넓지도 않은 한반도 지역에서 남북 간 지하 자원이 자로 그은 듯 북쪽에 편중된 것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북한은 규모도 규모지만 희토류 등 남한에는 없는 다양한 광종이 360여 종이나 있고 심지어 석유 매장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지난 2007년 황두열 당시 석유공사 사장의 국회 답변입니다. 동해 북부 지역의 동한만 분지를 먼저 착수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는 지질학적인 우연의 결과이며 그리 드문 현상도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한 전문가는 강원도의 많은 석탄이 서울에는 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위치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교통사고로 5살 아들을 잃었지만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자가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사람의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그 갑론을박을 박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5살 아들을 잃은 A씨는 아직 가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지난해 말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면서입니다. A씨입니다. 가장 억울한 거는 사람이 죽었는데 빵을 훔쳐도 실형을 사는데 이거는 사람이 죽은 일인데 아무 구속 수사도 없고 실형을 사는 일도 없고 법원에서 만들어준 장치까지 그냥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다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현행 교통사고 특례법은 사망, 부상사고를 내도 똑같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법정형을 더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교통사고 경각심을 높이고 가해자가 합의에 더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국회 법사위 이춘석 의원실 관계자입니다.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실제로 이제 국민 도덕적인 그런 행위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이렇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정안대로 사망사고의 법정형을 10년 이하 금고 등으로 높이면 A씨 가족의 사례처럼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특별사면으로 풀려날 확률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반면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과실을 모두 처벌하면 전과자가 양산되고 사법력도 낭비된다며 우려의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사립학교법은 채용 비리 예방에 속수무책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립학교 채용 비리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가족이나 친인척 채용, 답안지 바꿔치기 등 수법이 대담하고 다양합니다. 실제 특수학교인 경기도의 한 사립학교에서는 지난 2009년 이사장이 학교장과 짜고 8명을 교사로 신규 채용하기로 모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이사장의 딸과 예비 사이였고 2명은 지인의 자녀,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이 학교 기간제 교사였습니다. 이사장은 합격 예정자 8명에게 사전에 정답을 알려주고 답안을 작성케 한 뒤 이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2012년에도 이 학교는 이사장과 교장이 직접 면접위원으로 들어가 사전에 내정된 기간제 교사 14명을 정교사로 채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친인척 배제 등 교사 채용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이득형 청렴시민감사관입니다. 현재 그 사립학교 채용에서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비리 유형인 친인척 개인 문제는 시행령에 배제시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징계가 가능하다. 아울러 위반 시 처벌이 훨씬 무거운 교육부령으로 교사 신규 채용 요건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영태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한때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카카오톡은 오늘 새벽 0시부터 약 30분 동안 메시지 수신과 발신이 안 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는 경남 김해을의 김정호 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를 인천 남동갑의 맹성규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을 각각 전략공천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또 어제 경선에서 충남 천안병 보선 후보로 선출된 윤일규 전 순천향대 의대 교수도 후보자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레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대중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중국이 효과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대해 굉장한 진전이라며 후속 협의를 위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2주 넘게 화산재와 용암을 내뿜고 있는 미국 하와이주 하와이섬 동단 킬라우에아 화산 인근에서 첫 중상자가 나왔습니다. 주민과 관광객 수천 명이 대피한 가운데 그동안 다친 사람이 없었지만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 한 명이 용암이 튀면서 하반신을 심하게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쿠바에서 추락한 전세기를 보유한 멕시코 항공사는 과거에도 과적은 물론 유지보수 등 안전 문제로 수차례 말썽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락 항공사를 보유한 멕시코 다모 항공사가 항공기 유지보수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학생과 교사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 산타페 고등학교 총격범 17살 디미트리오스 파구어티스가 기쁨을 표현할 때 흔히 쓰는 감탄사를 외치며 총을 쏘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총격 당시 교실 벽장에 몸을 숨긴 한 생존자의 어머니는 건맨이 우후라는 감탄사로 소리치며 총을 쏘았다고 딸에게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누군가 위에서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아령에 맞아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9일 아파트 단지에서 1.5kg짜리 아령이 50세 A씨에게 떨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령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나가 있는 이수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징검다리 연휴로 이어지는 오늘도 계절의 여왕 5월을 만끽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대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도 계속해서 보통이나 좋음 수준을 보이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체온 조절에 유의를 하셔야겠고 낮에는 대부분 지방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자외선 또한 강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밤에는 구름량이 많아지겠고 내일은 차차 흐려져서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해 서늘한 날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대구가 23도까지 오르고 서울과 수원, 대전 24도, 광주 25도, 춘천 26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낮 기온이 18도에 머물겠고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CBS는 청취자와 함께 뉴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노컷뉴스 앱을 다운로드받아 소중한 의견과 제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5월 21일 CBS 아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BS